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10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정신 안 차릴래요? 정신 안 차리지? 이거 편집할 거야? 요 막아 뜨는 거? 자,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 그 계정이 해킹을 당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의 게으름 이슈로 안 하고 있다가 뭐 게으름이 아니라 사실 바빠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했어요. 새로운 아이디로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또 정지가 당했어. 네, 지금 뭔가 블랙리스트에 잘못 올라가가지고 지금 복숭아가 대단히 지금 블랙리스트에 있다. 네.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안 쓰는 계정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털렸었나 봐요. 작년 11월에. 해킹이 무려 6개월 전에 됐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이 드디어 제재를 한 거죠. 아이고. 근데 그래서 제 아이디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있는 모든 아이디가 다 일괄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됐는지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만든 새로운 계정도 다시 블락이 되고 맞아요. 지막스 계정도 또 블락이 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요즘 진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아 최악이야 진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고객센터랑 직접 대화를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든 이 페이스북 고객센터랑 얘기할 방법이 있나 백방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뭘 하면은 다 무조건 FAQ 페이지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메타 베리파이드 그러니까 이름 옆에 파란색 체크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연예인들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젠 돈 내면 다 할 수 있어요. 월 12불 내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게 15불이었잖아. 그게 앱으로 가입하면 15불이고 웹으로 가입하면 12불이에요. 진짜? 왜냐면 앱으로 가입하면 얘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수수료를 떼야 되니까 게임도 핸드폰 게임도 그런 거 많아요. 맞아. 그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면은 좀 싼 거. 맞아. 네, 아무튼 anyway. 이 메타 베리파이드를 가입하면 혜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향상된 고객 지원 이런 게 있는 거야. 맞아. 향상된 고객 지원. 그래가지고 말인즉? 이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네 지금 불편 사항을 입력을 해라. 심지어 얘가 직접 해결해 준 것도 아니야. 요 폼을 통해서 다시 제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넣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다시 생기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둘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들 중에 살아있는 게 제가 혼자 쓰는 제 개인 계정.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다 잘린 거예요. 그 핸드폰. 네,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이 문제네. 불태워라.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지막스 계정도 제가 접속하자마자 잘렸어요. 그렇네. 그래, 맞아.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만들고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직 공개하기 전에 공지를 올리기 전에 복수아님한테 얘기를 하고 야 이거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 프로필까지만 해놓고 뭐 다른 거는 안 했는데 뭐 이전 썸네일들을 다 올려야 되나 한 100회치를 올려야 되니까 그거를 올릴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복수아님이 아마 접속을 했나 봐요. 제가 이제 어떻게 나도 뭘 좀 해볼까 하고 접속을 했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블락.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임? 너무 당황. 근데 저희는 이게 뭐 사실 지막스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 굉장히 짜증나지만 금전적인 타격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인스타그램 막힌 거 관련해서 사례들을 찾아보면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새는. 많고 그런 분들도 계정이 잘렸어.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저희처럼 바로 또 잘리고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다. 그럼 이제 저희는 뭐 지금 고객센터랑 연락해서 일주일, 2주일 기다려도 사실 뭐 금전적인 타격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이 그냥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정지가 돼버리면은 진짜 생업에 너무 큰 타격이 가는 거야. 그쵸. 아니 그리고 잘 모르긴 해도 인스타그램으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페이스가 빨라야 될 것 그쵸, 같은데 페이스도 빠르고. 항상 트렌디해야 되고 어,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정도 내가 그냥 팔로우하던 비즈니스 계정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 그쵸, 같아요. 잊혀지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팔로워를 예를 들어 한 10,000명을 만들어 놨어. 근데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근데 팔로워 그거 다시 구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팔로워들이 새 계정을 다시 다 팔로우 해준다? 그거 제 생각엔 반의 반도 안 올 거예요. 반의 반도 안 오고 계정이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그럼요. 거고. 그치. 근데 그 사람도 아이고.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도 잘리고 심지어 다른 기기로 만들었는데도 잘리고 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방법을 하든 모든 게 다 잘리고 있다. 최악이다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저희는 그나마 네. 금전적인 타격은 없으니까. 여튼 그래서 인스타그램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 네. 저희라기보다는 복수아님이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돈도 내고. 그러니까 돈 아까워 죽겠어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복수아님이 또 저한테 막 이거 돈 내면은 고객센터 연락 그래도 해볼 수 있다는데 해볼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모르죠. 근데 이게 되든 안 되든 사실 지금 복수아님 계정이 다 털려 있잖아요. 제 계정은 그냥 제 개인 계정들은 다 괜찮고. 근데 그러니까 복수아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당신 계정들이 다 막혀 있는데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해야지 싶어가지고 빨리 하시라. 근데 제 개인 계정보다 저는 지막스 계정 잘린 게 좀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좀 꼭 살리고 싶었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이메일 어카운트가 다른데도 잘리는 게 좀 충격적인 것 같아. 아니 이렇게 광범위하게 막을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같은 기기를 썼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 계정이 막히는 거는 같은 로그인을 공유했으니까 의심돼서 잘린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저의 완전 바이러스 퍼져나가듯이.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인스타그램 계정 안 털리게 네.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십시오.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지금 보니까 아예 그냥 로그인을 그 2단계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앱으로든 아니면 문자로든 맞아요. 그런 거 하는 것도 있고. 네. 아무튼 다들 보안을 강화하십시오.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털려가지고 피싱에 쓰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구글은 다 2단계 인증을 해놨어요. 네. 저도 다 해놨는데 제가 안 쓰는 계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 안 쓰는 계정이 있다면 닫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다 2단계로 보안 인증을 다 해놓으십시오. 네. 그러게요. 제 개인 계정도 2단계 인증해놔야겠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게 그 계정이 털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흑사병 퍼지듯이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면은 지막스 계정은 저희 두 사람의 핸드폰으로 다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린 지막스 계정이 제 핸드폰으로도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그 핸드폰에 로그인된 제 개인 계정까지 타격을 입을까봐 약간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여차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는 거면 내 개인 계정도 막힐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몇 주째 여러분께 인스타그램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냥 몇 주째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요즘 날씨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사연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사연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남자 사연인지 여자 사연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뒷사연이 여자 사연이니까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제 여동생의 재탄생 파티, 리버스 파티 참석을 거부한 제가 나쁜 놈인가요? 제 여동생은 원래 이상한 걸 좋아하긴 했습니다. 수정, 점성술, 생우유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작년에 버닝맨에서 어떤 환각 개구리 독 같은 걸 복용한 이후 버닝맨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상한 걸 파는 데인가 봐요. 네.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곳으로부터 돌아오더니 자기를 옵시디언 원폭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원폭스가 이제 지렁이 웜이 아니라 자궁여우.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흑요석 자궁여우. 자기 자신을 흑요석 자궁여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개명까지 했습니다. 이메일 서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남, 더욱 깊어진 조상의 지혜와 함께. Ancestral knowing. 네. 어쨌든 최근에 여동생이 저에게 재탄생 파티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녀가 겪은 자아의 죽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하고 장소는 부모님 댁 뒷마당입니다. 초대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손님들은 자궁의 색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궁의 색조로 복장을 맞춰야 하며 파티는
해돋이 혹은 매가 신호할 때 시작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잠깐 그 자궁의 색조가 uterine tones라고 돼 있는데 톤이 색조라기보다는 이게 드레스 코드를 자궁 스타일 자궁 스타일 네, 그런 자궁 바이브 자궁 느낌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게 드레스 코드라고 했나 봐요. 어쨌든 오케이. 파티는 해돋이 혹은 매가 신호할 때 시작된다고 되어 있고 매 When the hawk signals. Yeah. 신성한 변화의 관, 그러니까 무덤에 묻는 관, 신성한 네. 변화의 관을 지나는 여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아침 한 번쯤 가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혹시 뭐 칵테일이라도 나올까봐 뭐 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다 한 사촌이 저에게 단톡방을 통해 받았다는 전체 일정표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예전에 태반에 관련된 농담을 했다고 그 단톡방에서 차단당해서 저는 받지 못했거든요. 네. 일정표에 따르면 메인 이벤트는 여동생이 종이 마쉐가 뭘까요? 종이 마쉐로 만든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빨리 찾아볼게요. 궁금해서. 그냥 뭐 그 크래프팅 종이의 한 종류네요. 네. 근데 한지 같은 거네. 약간 하늘하늘한 그런 종이구나. 네네. 그 글루랑 페이퍼로 한 거라고 돼 있는데 이미지들이 보니까 뭐 차이니즈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 한지 같은 느낌의 한지공예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그 종이로 만든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이글 리스트에서 고용한 커티스라는 성인 남성이 자궁의 역할을 하며 여동생이 그의 몸을 기어 나오고 그는 신음하며 티베트 싱잉볼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네. 예. 피날레는 빨간 리본 탯줄을 여동생이 자르고 나는 다시 짜여졌다. I am rewoven. 이라고 외친 다음 어린이용 풀장에 가득 담긴 코코넛 오일 속에서 원초적인 춤을 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예의 있게 말했어요. 사랑하지만 스판덱스 보디수트를 입은 남자가 너의 자궁 역할을 하는 걸 보는 건 좀 불편해 라고요. 네. 그랬더니 여동생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두 번째 탄생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자신을 선형적인 존재로만 본다. 리니어한 존재로만 본다. 그리고 그레고리력이라는 남성 중심의 거짓의 혀가 또 왜 이렇게 꼬리냐. 혀가 꼬인다는 말조차고요. 그레고리력이라는 남성 중심의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더군요. 네. 이 그레고리력이 이제 그레고리안 캘린더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현대인이 쓰는 현대인의 달력이죠. 달력이죠. 지금은 어머니도 속상해하시고 이모는 제가 편협하다고 하고 있고 삼촌은 자신이 참석하는 유일한 이유는 타코 푸드트럭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너도 오라는 거지. 그렇죠. 참석하면 라피스 라줄리 팔찌도 준다고 하네요. 이게 뭐죠? 라피스 라줄리가 그 약간 싸구려 보석의 일종일걸? 그래요? 청금석. 그렇네요. 싸구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저렴한 보석이네요. 그러니까 보석은 제대로 된 보석인데 좀 싼 편인 라피스 라줄리 팔찌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레딧에게 묻습니다. 제가 크레이글 리스트에서 찾은 남자가 자궁 역할을 하는 여동생 뒷마당 환생 퍼포먼스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 뭐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죠. 여동생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만큼 이 남자도 이거를 뭐 가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막 나는 이걸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막 적극적으로 이 파티를 깽판을 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안 가겠다라는 거니까 저는 이 정도는 그냥 자기 의사 표현이라고 그리고 되게 안곡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되게 나는 그렇게 편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완곡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단톡방에서 한번 추방당한 경력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여동생의 이런 행각들에 대해서 되게 비아냥을 평소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 정중하게 얘기했다는 것도 좀 비아냥이 섞여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안하지만 나는 좀 그게 불편하다 라고만 하면 될 거를 스판덱스 보디수트를 입은 남자가 너의 자궁 역할을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막 약간 불필요한 디테일을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좀 뭔가 이렇게 아주 예의 있게 말한 것 같진 않아요. 자기는 예의 있게 말했다고 말했지만 네네네. 글쎄요,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과 비슷한 결로 떠올릴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 내 형제 자매 동성 연인과의 결혼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결혼식에 초대를 했어.
근데 나는 네가 동성 연인과 결혼하는 거를 보는 게 조금 불편하구나 해서 안 간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할 것 같거든요. 동성애 혐오냐. 뭐. 그치. 그치. 그런데 이거는 사연을 읽으면서 뭐 근데 이 여동생에게는 어떤가 싶은 여동생에게는 그 정도 급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 이상이지. 결혼식 이상이지. 이건 내가 자아가 새로 태어나는 일인데 이 여동생한테는 진짜 일반적인이 아니라 그 전통적인 신앙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는 날 그 정도의 중요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여동생한테는. 그러면 만약에 제니님 주변에 이런 예를 들어 제니님의 베프가 네. 이런 행사를 한다고 초대를 해요. 네. 근데 제니님은 막 좀 되게 이 컨셉 자체가 너무 싫어. 네. 그럼 뭐라고 거절할 거예요? 저는 근데 갈 거예요. 저도 갈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갈 거인 이유가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겠죠. 아마 맞아요. 복수아님도 마찬가지겠고.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친구야. 그렇다면 저는 가죠, 당연히. 가서 그냥 다코 푸드트럭도 온다며. 보석 팔찌도 준다며. 그러면 why not? 가서 그냥 뭐 그녀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의 삶을 지지하고 친구로서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해주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그냥 먼 친구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지. 한 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내 결혼식 청첩장 보낸다. 약간 이러면 이렇게 축하하는데 안 갈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정도면 뭐 내가 너랑 뭐 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하면은 안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면 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또 만약에 나오네. 이 사람이 제이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상을 갖고 있어요. 나치 컨셉의 결혼식을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제이님과 진짜 평생의 베프야. 근데 갑자기 얘가 좀 헷가닥 하더니 그런 막 그런 끔찍한 행사를 해. 그럼 전 나치요? 그러면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치 말고 나치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일단 나치 행사면은 그녀가 만약에 저랑 평생의 베프였어. 근데 얘가 갑자기 그런 나치주의에 빠져.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미 저와 멀어졌을 것 같고 제가 이미 거리를 뒀을 것 같아요. 결혼식에 초대받기 이전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얘가 결혼식을 한다고 했는데 나치 컨셉이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애둘러서 다른 핑계를 대고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온갖 상상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내가 막 뭐 대답하기 곤란하게 해보려고 지금 응이래. 참나 솔직하시네요.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갈 시점 이제 대선이 이미 끝났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제이님의 베프가 특정 후보자 지지 파티를 해. 예를 들어 제이님과 지지하는 정당이 정반대예요. 제이님이 1번을 지지하면 2번을 지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반대의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후보 테마의 파티를 해. 네. 그러면 무슨 파티라고요? 그냥 지지 파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서포팅 파티야? 그 선거 기간이라고 치고 선거 유세를 뭐 우리 집에서 한다. 너도 와라. 그럼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갈 이유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제 뭐 내가 꼭 갈 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지하지 그래. 않는데 내가 안 가는 게 도움 아니야? 무리한 컨셉이었네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막 결혼식 테마를 이걸로 한다든지 막 혹은 막 결혼식 주례를 막 그 후보자가 그 후보자가 와서 봐줘. 예를 들면 그런 거는 가죠 당연히. 그런 거야 가죠.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쉬워요. 이게 맞아 현실이 됐을 때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그냥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말로 하는 거야 간단하죠. 저도 이 삼촌과 똑같은 스탠스일 것 같아요. 네. 그냥 타코? 그래. 예스. 난 멀리서 박수만 치고 타코나 먹겠다. 그쵸. 근데 이제 친오빠니까 여동생이 막 또 막 뭘 시키려고 할 거야. 막 오빠도 여기 와서 이 자궁의 편안함을 느껴봐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막 할 거라고. 그럼 이제 뭐 또 글쎄요. 근데 뭐 나라면 가족이랑 연 끊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막
그래 나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거에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는 하지만 그녀가 막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일종의 신앙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그렇네. 그래 이게 널 행복하게 한다면 내가 한 번쯤 뭐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나는 네. 여동생이 꼴 보기 싫어도 엄마를 위해서라도 가요. 그런 것도 있죠. 지금 엄마가 네. 와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속상해한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딸이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좀 깝깝하긴 할 텐데. 모르죠. 엄마도 함께. 왜냐면 이거 부모님 집 뒷마당에 산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동생은 지금 제대로 된 직장을 안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따로 살지 않거나 혹은 뭐 마당에 없는 그런 작은 아파트에 살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참. 뒤처리 힘들 것 같아. 코코넛 오일에 댄스를. 코코넛 오일.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성술 같은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점성술이나 이 미신? 아니 미신도 미신인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그 별자리나 점성 아니 진짜 그 이 서양식 점성술을 믿지 않으니까 하긴 동양식도 마찬가지지 뭐 무당이나 이런 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로워서? 네. 저는 그래서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도대체 진짜 이런 뭘까? 요상한 희한한 짓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러게. 이런 게 궁금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자궁을 어떻게 재현했을까? 이게 내가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종류의 행사야. 그럼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긴 해. 아니 그리고 이런 거 하나 갔다 오잖아? 그럼 내 썰거리가 그치. 기가 막힌 썰이 하나 생기는 거야. 지막스 한 회차 뚝딱이지. 어디 가서든 야 이런데 내가 이제 내 동생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데도 가봤다 할 수 있잖아요. 재밌잖아. 재밌지. 내가 가는 거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또 오픈 마인드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튼 전 재밌을 것 같아요. 특이한 컨셉이나 뭔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이렇게 그냥 내가 힘들이지 않고 한 번 이렇게 찍먹해볼 수 있는 거는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이님이 이것도 같이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제이님 친구분 중 한 명이 종교에 귀의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것도 저는 제이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지만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쵸. 대단한 일이죠. 근데 버닝맨이랑 환각 개구리 독은 뭘까요? 버닝맨은 뭔가 이런 점성술에 관련된 뭔가 요상한 것들을 파는 가게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 some kind of hallucinogenic frog venom. frog venom. frog venom. 진짜일까?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인체에는 무해한 건 아니지 환각 작용이 있다. 아주 유해하죠. 그렇네요. 마약 같은 거잖아. 환각 작용을 하면. 근데 그런 거를 팔아도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이상해. 스케치해. 인터레스팅 하군요.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제목부터 바람 피운 남편을 제대로 응징했습니다. 제목부터 강렬하죠. 네. 제 전남편은 일단 전남편이네요. 일단 벌써 전남편이 됐어요. 좋아. 제 전남편은 모든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모두 와요. 시작은 이웃이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정말 어색했죠. 바람 피운 거를 들키고 나서도 이제 들켰나 보죠? 마주치겠죠. 그러니까 마주치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들켰나 보죠? 그렇겠죠. 직장 동료와도 바람을 피웠고 SNS에서 만난 여자들과도 바와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과도 바람을 피웠습니다. 와우. 전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거짓말을 잘합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거짓말은 잘하는데 핸드폰은 관리를 잘 안 하나 보죠. 그러게요. 제가 그를 직접 추궁했을 때 그는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긴 남자니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고 외도는 자기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건 너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내 성욕의 대상일 뿐이야. 뭐 이런 거지. 아내로 남아주었으면 좋겠지만 성적으로는 한 여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미친놈이죠.
저는 그의 사고방식이 헛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그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앞에서만은 티내지 마. 나는 그걸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특히 너의 여자들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원치 않아. 특히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는 절대로 엮이지 마. 왜 필요했을까요? 금전적으로 필요했을까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네. 레딧에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떠나지 않고 남아서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게 추천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저는 레딧을 7년 넘게 해왔고 결혼에 대해선 한 번도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대부분 짐 싸서 당장 떠나라 라는 반응일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노숙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제 삶이 더 망가지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거와 재정적 안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절반만 보는 상황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혼을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제 수입만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했고 양육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수입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바로 이혼했다면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도 없었고요. 변호사와 상담해봤지만 결국 공동 양육이 될 거라고 했고 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앙심을 품는 여자고 와우. 누가 저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더 큰 상처로 되갚아줍니다. 와우. I'm a resentful woman. 야, 근데 어떻게 참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던 거죠. 그지 절치부심 같은 거지. 그치.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그러니까 뭐지? 절치부심이 아니라 그건데. 와신상담. 와신상담하고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너무 궁금하니까 찾아볼래. 군자 보고 10년 불만. 군자가 원수를 갚는 데는 10년도 늦지 않다. 그렇지. 와신상담, 절치부심 모두 다 비슷한 말이죠. 시간이 걸릴 뿐 상처는 그보다 더 깊게 남게 만들 겁니다.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 서브레딧 자주 보잖아요. 저한테 이 게시판에서 읽은 글들을 자주 읽어줬잖아요. 이젠 그 대상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정말 끔찍한 인간이에요. 갑자기 전 남편에 대한 편지로 바뀌었어. 그러게. 저는 그 남자와 12년을 함께했고 제가 준비가 됐을 때 떠났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은 제가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학비를 대줬습니다. 저는 원래 쓸모없는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는데 그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용해 피부관리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메디컬 에스테티션으로 일하며 남편 없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에도 일을 하긴 했지만 커리어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파트타임 같은 걸 했나 봐요. 또한 남편은 제 의료비와 학자금 대출도 갚아줬습니다. 나중에는 집도 마련했는데 이혼하면서 팔고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제 명의의 차도 없었지만 지금은 제 차도 있고 남편이 그 차 대금도 다 갚아줬습니다. 남편을 떠날 때까지 기다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보장연금 일부와 그의 퇴직연금 일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혼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 그 재산의 절반은 대부분 그의 수입이었습니다. 그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소득 격차와 결혼 기간 덕분에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생 지급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첫째는 이미 집을 나갔고 둘째도 곧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저는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야, 이걸 다 하고도 40밖에 안 됐어? 이 인생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날개 펴면 되겠네. 이혼이 확정된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인생을 낭비한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젊음을 결혼과 육아에 쏟아부은 걸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이를 가진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찍 이혼했어도 어차피 싱글맘으로 고생했을 것이고 그건 더 힘들었을 겁니다. 대신 저는 제 기반을 다지고 커리어에 집중했고 바람 사건 이후로 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가끔 가벼운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했네. 그는 절대로 몰랐고 알았으면 상처받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똑똑하지 않았고 제 폰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저는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무작정 떠났을 때보다 준비가 됐을 때 이혼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담비도 남편이 내줬습니다. 예전엔 테라피를 받았나 봐요. 제가 혼자였다면 그건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혼 후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래, 40밖에 안 됐잖아. 그래, 40이면 젊죠. 그럼.
그 사람은 제가 막 결혼 생활을 끝낸 걸 알고 있고 지금은 서로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잃는 두려움은 너무 큽니다. 이건 마치 전쟁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에 대한 100%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은 성인이지만 이제 막 제 기반을 다진 이 시점에서 또다시 그것을 잃는 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제가 재혼에는 관심이 없고 동거도 원치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오랜 연애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목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좋네요. 제이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면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무섭네. 어느 쪽이? 내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12년 동안 숨죽이고 기다릴 수 있냐고. 네. 하루하루가 힘들 텐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돈 없이 애 둘을 혼자 키워야 된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죠. 본문에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게 좀 있었는데 네. I stayed with my ex-husband for 12 years라고 돼 있는데 네. 이 12 years는 바람을 발견하고 12년을 더 기다렸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그렇겠죠. 애가 20살, 18살 이러니까. 그렇겠죠. 야, 12년 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12년은 좀 대단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준비가 됐을 때 나오는 게 저도 맞다는 기보다는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뷰시브한 상황이야. 이 여자를 때려, 남자가. 그러면 더 상황이 때리고 뭐 언어적이든 신체적이든 폭력을 행사해? 그럼 무조건 나와야죠. 그러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좀 나한테 진짜 위해를 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앞뒤 가리지 말고 진짜 그 상황에서는 애들보다도 먼저 자신을 챙기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기다리지 않을까요? 남편은 신났었겠죠. 우리 와이프는 내가 바람 펴도 뭐 신경도 안 써. 이러면서 신났겠지.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복수가 제대로 응징을 했다는 게 뭔가 진짜 엄청난 사건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내가 행복하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진짜 현실화한 것 같아요. 남편은 근데 정확히 묘사가 안 됐지만 되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겠죠. 계속 자기는,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일단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나는 이 짓을 다 하고도 다 이걸 다 괜찮다고 받아들여주는 와이프가 있다. 그거를 그쵸? 이제 12년 동안 이런 짓을 하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게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법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수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어이가 없죠. 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견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게. 집도 사주고 테라피도 받게 해주고.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남자는 아주 그냥 남자로서 아주 굉장히 남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남자니까 여자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본능이고 뭐 남자는 원래 이런 거 물론 남성이 여성보다 이 성적인 드라이브가 평균적으로 강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평균일 뿐이고 반대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성적 드라이브가 세다고 해서 바람을 피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남자가 성적 욕구가 더 강하다 평균적으로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신빙성에 이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죠, 요새는.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건 다 설문조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더 내 진짜 솔직한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약하게 응답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자가 성적 욕구가 낮은 것처럼 이때까지의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사회과학 연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뭐 그런 새로운 연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죠. 네. 그 레딧의 약간 단골 사연인데 네. 읽다 보면은 내 배우자가 성적 욕구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자가 남자인 경우랑 여자인 경우랑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진짜 뭐 성적인 그런 드라이브가 막 너무 세서 막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면은 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저는 그런 단순한 그런 성적인 행위보다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마음껏 내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육체적인 성적 욕구를 쫓아서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남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진짜 막 여자에 대해서 막 진짜 그냥 성적 대상화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여자는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게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알까? 그건 참 안 됐다. 그걸 모르겠구나 저 사람은. 그치. 라는 생각을 하죠. 그치. 맞아. 저도 뭐 좀 경우는 다르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결혼한 친구였는데 집에 가면 그냥 뭐 각자 TV 보고 하다가 잔대요. 근데 너무 삭막한 거야. 삭막하지. 네, 그런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막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그쵸. 저는 진짜로 복수아님이랑 수다 떨려고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수다 떨려고 팟캐스트도 하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수다쟁이들이랑 팟캐스트를 해. 근데 이게 저희처럼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부도 저희는 대화량으로 하면 진짜 상위 몇 % 안에 들 것 같거든요. 들겠죠. 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도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영원히 어찌 보면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이 나일 수는 없어. 영원히. 개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도 여전히 새로운 영역이 있는데. 그렇죠. 늘 사람은 계속 변하고. 그렇죠. 나 자신이 계속 또 변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변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대화를 안 해? 그러면 예전에 나도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나도 몰라. 계속 서로 모를 거 아니야.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서로 모르는 영역이 크게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럼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같이 있는데 더 외로울 것 같은 거야. 맞아. 그리고 한국말로는 적당한 번역이 없는데 네. 제가 늘 번역할 때마다 좀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스러운 단어가 vulnerable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직역하면 취약하다인데 그쵸. 사실 취약한 거랑은 다르게 약점 뭐 이런 건데 상대에게 내 약점을 다 드러내놓고 내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네, 그렇죠. Be vulnerable in front of my wife, 네. 이렇게 my spouse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냥 남편 혹은 아내를 그런 뭔가 이 쓰니 같은 경우는 약간 성적 대상화, 성적인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고 네. 아니면 반대로 어떤 여성분들은 남자를 뭐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거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을 영영 모르는 채로 살 테니까 너무 안 됐다.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진짜. 저희는 서로 징징거리는 걸 잘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맞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자, 유튜브에 독 있는 감자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스타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헐, 그러면 인스타 계정 다시 만드시나요? 저 지막스만을 위한 계정도 인스타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스타 계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7회의 시드버거 세트님이 팟빵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인스타나 구글이 생각보다 피드백이 많이 늦더라고요. 전 그냥 갑자기 계정이 잠겼는데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며 메일을 보낸다고 하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더군요. 인스타로 이것저것 리뷰하는 글이나 스토리를 올릴까 고민하던 중에 생긴 일이라 당황스러웠는데 찾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1년 반 걸려도 찾으셨네요. 그러게요. 페북 연동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 찾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렵네요. 그리고 PS, 두 번째 사연 속 인생은 어딜 가나 존재하는군요. 자기들도 다 저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더니 거참. 이거는 수영장에 아기가 오줌 눈 거. 네네, 맞아요. 그 사연이었죠. 네. 맞아요. 다들 올챙이 적을 잘 기억하며 맞아요. 타인에게 너그러운 삶을 삽시다. 그러게요. 저는 진짜 타인에게도 너그럽고 자기 자신한테도 좀 너그러운 삶을 살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면 또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게 너무 삶이 괴롭죠. 그러면. 맞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이 사회 문화적 특성상 되게 자기한테 엄격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잘해야 되고 둘 다지.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모두에게 엄격해. 타인에게도 엄격하고. 맞아. 모두에게 엄격해요. 자, 여러분
설렁설렁 삽시다. 네. 행복하게. 맞아요. 그, 열심히 하지만 대충. 열심히 하지만 너그럽게. 네. 난 대충. 자,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다시 만드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정이 복구되거나 새로 만들 수 있게 됐을 때 꼭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